안녕하세요. 피싱유TV의 유창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스포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베스포트를 먼저 구매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이즈의 베스포트를 구입할 건가, 그리고 나의 예산은 얼마인가, 구비해서 운영할 수 있을 그 베스포트를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사용 가능한 예산 구하기 1번, 그 다음에 내가 구매 가능할 마력수를 가진 보트 2번, 그 다음 어떤 제조사의 보트를 살 것인지 3번, 그 다음 보트에 달려있는 구성품이 어떤 것인가가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트를 수입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보트를 구입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 5가지만 생각해서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예산안에 맞춰서 잘 좋은 보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고 매물이 올라와져 있는 퍼스라는 매물이고, 먼저 여기서 고르실 때는 낚시 스포츠포트에서 베스포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중고 매물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 배를 건조해서 보트를 제작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이런 중고 사이트, 그리고 다른 대책 방안으론 외국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예산안에 맞춰서 베스포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보트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보트로 대회도 나갈 거다, 또는 나는 이제 집 근처에서 진락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예산안을 잡아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입문용 또는 내가 이제 베스포트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거다라고 하시면 제 기준으로 중고 보트로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예산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력수는 90마력에서 150마력이야. 그 정도로 잡으시면 괜찮은 보트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베스포트들은 이제 레인저, 나이트로, 뭐 요 2가지가 거의 주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터, 뭐 트라이온, 뭐 기타 등등 다른 보트들이 있고, 깡통 보트로는, 알루미늄 보트로는 이제 트래커라는 모델이 가장 유명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봤던 배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구매를 대행을 해봤던 위주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그건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제 첫 배가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소형 베스포트인 리자드 보트를 구매해서 탔었고요. 12피트에 18마력짜리 틸러식 엔진을 사용을 했고, 2번째로 제가 잠깐 운행하고 대회로 뛰었던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트래커 185 더남 V18이라는 18피트 모델의 150마력짜리 배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나이트로 196 19피트에 225마력을 달고 있다가 이제 225마력 새 엔진 또 달아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타고 있는 레인저 Z519 코만첼 250마력짜리를 이렇게 운영하고 해봤고, 저희가 베스포트들을 가족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베스포트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트레일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베스포트에서 엔진의 상태가 어떤지, 선체는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그래서 왜 트레일러를 제일 먼저 보냐면 우리나라 실정상 트레일러 등록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19피트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20피트가 넘어가는 베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거를 사는 것을 가급적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무등록 트레일러는 불법이다 보니까
걸렸을 시에 모든 면가 취소를 당하고 또는 사고가 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트레일러를 우선으로 1순위로 두고, 두 번째 엔진 상태는 나름 이 중고 엔진들은 엔진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어느 정도 이 엔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조구가 있었는지 요걸 맞춰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먼저 저희가 베스포트를 사려면 중고 포트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매몰들이 나와 있는 시세들을 제가 지금 대략 보니까 17피트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입문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보트들이고, 17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진이 90마력에서 115마력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속도는 한 6, 70km 정도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체가 이제 20년이 넘은 배들은 이제 FRP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파스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없네. 아, 요거는 가격이 괜찮네요. 여기 17피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1번 제일 1500짜리 옵션으로 볼게요. 전방 어탐 2개 라이브 세트 제외한 나머지 일갈, 젠3 12인치 어탐 포함, 젠3 12인치 직구 버전이 한 150만원 정도 합니다. 고스트 가이드 중고로 한 500만원 정도 하고, 파워폴 한 발, 파워폴이 또 한 2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700에 한 800만원 정도가 여기까지 거든요. 그리고 100A 리틀 폴리머 요거 다 더하면 대략 한 900에서 한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배랑 엔진 가격이 한 600 정도에 트레일러도 등록이 돼 있고 보트도 등록이 돼 있고 요 정도는 타시기에 이제 입문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요거 매몰 하나 말고는 600만원 정도 하니까 몰드가 2005년식이니까 약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600만원 정도면은 이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입문용으로 제가 90마력에서 이제 115마력 요 정도 얘기했던 이유는 이 베스포트를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갑자기 이 고마력 보트를 운전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조금씩 운전을 해보고 가는 게 제 기준으로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문용인 17피트, 18피트를 많이 써보시는 게, 그리고 17피트, 18피트 정도 되면 토너먼트도 충분히 뛸 수 있어요. 이게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게 남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뛸 수 있어요. 이제 17피트에 115마력이 한 6, 70km 나간다라고 하면 18피트에 150 정도 되면 이제 80km 정도 나가거든요. 그 위에 이제 베스포트로 가게 되면 19피트에 225, 250 달면 100km가 넘었습니다. 20피트, 21피트도 오히려 마력수가 높다 해서 비슷한 속도가 나와요. 왜냐면 배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베스포트를 구매하고 나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보관료라든가 이런 유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대략적인 유지 비용,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보관료를 혹시 얼마쯤 내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 분 있나요? 보관료가 제가 알기로 안동에 있는 보관소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 합니다. 실내 보관이 한 200만원 하고 충주가 1년에 150만원. 그죠? 100만원. 아니요. 100만원이던 시절은 이제 조금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일반 바깥에 대고 있는 안동에 있는 낚시점에서 보관해 주시는 것도 120만원 정도 하고, 외부에 보관하는 것들이 한 120만원 정도 하고, 실내가 이제 150에서 200만원 사이 요 정도 평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먼저 배 보관료가 150만원 정도.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한 12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엔진이랑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사용하고 오래 세워두기도 하면 엔진 오일 갈듯이 이제 엔진에는 하부 오일을 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오일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다 보니까 트레일러가 허브식이냐 아니면은 또 그리스 주입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스 주입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오일이나 이런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운영해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소모품 갈고 이런 것도 1년에 또 한 15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돼요. 이제 엔진이 먹는 CC 오일이랑은 별개 문제로 이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300만 원 정도 되고 보트 안전검사 받고 트레일러 검사도 하고 뭐 요렇게 유지를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보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유지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구매하실 때 그런 점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카약 타시는 분들이 베스포트로 넘어오실 때 아 베스포트 사고 나면 보관료만 내면 땡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중고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다. 그리고 지금 베스포트들이 가격이 좋은 베스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중고의 장점은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구매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금방 그 전 선주랑 얘기를 해도 되고, 엔진 관련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게 중고 법상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몇 개월 이내 엔진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하자 문제로 중고품이라도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의거해서 그 반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 중고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국 배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외국 배를 수입을 그래 몇 대 해서 팔아보기도 했고, 저희 형배 나이트로 Z6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직접 해서 해봤기 때문에 중고 보트들은 제가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는데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제가 이 사이트를 왜 좋아하냐면 좋아하는 이유는 종류별로, 지역별로, 가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베스포트 중고를 수입할 때는 어디에 있는 지역에 있는 베스포트를 봐야 되냐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고르고 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자체가 저희가 우리나라에 오려면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에서 베스포트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주나 텍사스, 딱 텍사스까지예요. 텍사스도 꽤 멀어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 있는 배를 골랐다. 그래서 동부랑 서부랑 베스포트가 동부가 현저히 가격이 싸요. 19피트 200마력 4행정 수입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19피트의 레인저 보트로 저희 아버지 배가 이제 19피트의 레인저거든요. 연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걸로 볼까요? 텍사스 주에서 19피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중고에서 피트는 19피트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레인저 보트 아주 멋진 배죠. 여기 보면 보통 보트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핸드크래프트 보트, 토너먼트 레벨, 퍼포먼스, 이게 토너먼트에 뛸 수 있는 레벨의 보트이다. 더 Z519 뭐라 돼 있죠. 그 얘는 519 시리즈라는 거예요. 근데 코만치 시리즈는 아니고 일반 519 시리즈네요. 그리고 225마력의 베스포트고 엔진은 요런 투사이클 프로 XS 모델입니다. 아까 뽀행정을 봐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미국 대회를 뛰어서 사람들한 얘기를 들어보면 왜 뽀행정을 타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사이클만 해도 충분히 토크가 빠르고 투사이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뽀사이클을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요 보트 기준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 배가 49,500불이에요. 보트 구매 비용이 49,500불, 현재 달러가 1,450원, 대략 하면 배값이 7,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지에서 이 보트를 봐주고 여기 상태가 어떤지 봐주고 여기에 대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약 1,000불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게 1,400만원, 140만원 정도 컨테이너비가 들겠죠. 컨테이너가 40피트 기준으로
이제 90도로 틸딩해서 단독으로 선택하냐 아니면 오픈 컨테이너를 사용하냐 정도인데, 요 비용이 이제 대략 한 6,000불 정도 들어요. 그럼 6,000불 하면 870만원 정도 컨테이너 비용이 들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이제 현지 비용이라는 거 다 들었지만 이 배를 선착장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통 마일당 2달러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 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지만 보통 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텍사스도 텍사스 나름이에요. 근데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계산하고 2달러라고 계산한다면 얘가 다시 뭐 한 8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정도 운송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이제 구매해서 사는 비용이 대략 8,200 정도 들거든요. 8,200만원에서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넘어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그 부산항에 도착을 했을 때 부산항에서 물건을 내려서 컨테이너로 통째로 이관을 하냐 아니면 그 컨테이너에 내려서 거기서 그냥 바로 끌고 오냐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컨테이너를 통째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자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산항에서 이제 지게차 비용, 인력 비용 뭐 요렇게 계산하면 걔가 또 한 6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세랑 부가세를 냅니다. 관세는 8%고요. 부가세는 10%인데 아까 전에 8,2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18%를 계산하면 여기에 1,476만원이에요. 물론 여기서 다운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금액을 낮춰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나 뭐 이렇게 대행해주는 사람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건 없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1,470만원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관 수수료나 이런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부대 비용이 대략 40만원 정도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40만원 정도 들어요. 여기서 또 끝이냐? 아니에요. 수입을 하게 되면 이 트레일러 등록이나 보트 등록을 하게 되는데 트레일러를 우리나라 규격에 맞춰서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삼색등을 달아야 되고요. 뭐 요런 방향, 그 다음에 트레일러 등록 비용이 대략 450만원 또는 한 400만원, 4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그 트레일러를 개조하고 그거까지 하면 한 500만원의 돈이 추가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트랑 트레일러를 제가 가지게 되면 보트랑 트레일러를 등록하는 등록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보트가 4배로 등록을 해야 되면서 내야 되는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그 비용이 8천만원에 대해서 취등록세랑 이전을 하면 대략 한 5, 600만원 정도 듭니다.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다운해서 써서 평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비용으로 한 2, 300 정도 들거든요. 그럼 300만원이라고 가령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내가 이제 배를 딱 가져와서 중고 배를 가져왔는데 지금 19피트짜리 49,900불이었던 약 5만 불이었던 배를 가지고 오는 순간 1억 500이라는 돈이 들거든요. 지금 봤던 모델이 몇 년식이냐면 2018년식 레인저 519거든요. 519의 엔진이 225마력 프로 XS 모델 같은 경우는 구형 엔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비용이 1억이 된다. 살벌하죠? 그죠. 어탐 세팅해야죠. 근데 여기서 보통 기본 어탐은 포함이 돼 있어요. 중고로 사오면.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고르셔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혹시나 요거 수입을 원하거나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또 현지에 막상 갔더니 사진과 다른 컨디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봐줘야 되겠다. 국내배 역수출해야 되겠어요. 국내배 역수출 하면은 아까 부대 비용이 3천만원인데 그 비용을 다시 써야 되겠죠. 컨테이너비 800만원 하고 다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배가 새 배 샀었을 때 환율이 1130원 뭐 요맘때였거든요. 새 배를 샀는데 이제 레인저 보트에 들어가면 새 배를 살 수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50원대로 넘어가다
1400 몇십 원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배 감가된 것보다 환율이 올라서 가격이 더 올라 버렸어요. 배 가격은 감가가 25%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배 가격이 25% 됐는데 환율이 30%가 인상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맞아요. 컨테이너 값이 예전에는 한 300만원, 200만원 하면 컨테이너 값 했어요.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 40피트짜리가 한 250만원, 300만원 정도 했고, 제가 수입했던 한 10년, 9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했고, 컨테이너 비용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컨테이너 비용이 거의 2배, 3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제가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서 800만원이 2배로 잡았거든요. 요게 제가 가장 최근에 베스포트 수입했던 게 2년 전에 수입했던 거 보면, 근데 2년 전에도 저희는 싸게 구한 거고, 굉장히 컨테이너가 코로나 시즌 때랑 그때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국내에서 중고배를 사는 법도 있고, 수입해서 중고배를 사는 법도 있고, 또는 수입을 하는데 새 배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새 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반도체 때문에 6개월 기다려야 돼요, 5개월 기다려야 돼요 소리를 듣고, 와, 배 차 한 대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고 어떻게 사나 하죠. 새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새 거를 샀는 순간 이제 저희가 원했던 옵션대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배를 보는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세배도 아까 전에 수입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몰드에다가 새 엔진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준에는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는 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이즈는 18피트에 200마력 또는 19피트에 225나 250마력. 저는 요거 두 개가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100km가 넘기 때문에 토너먼트 뛸 때도 속도로 이게 아쉬움이 크게 없고, 배 크기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트레일링도 우리나라 도로가 좁기 때문에 18피트, 19피트까지는 무난히 운행할 수 있고, 배도 18피트나 19피트면 2명, 3명 타기에도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그렇고, 그래서 항상 배는 10년이 안 넘은 몰드에 가능하면은 좀 새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배를 찾고 있어요. 아, 카약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카약도 요즘에 세팅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 어제 저희 YBF 정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세팅이 쉽지 않아요. 오늘은 베스포트 구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몇 명이 오든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놀면 뭐합니까? 열심히 또 뭐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베스포트를 알아본 피싱유TV였습니다.